안녕하십니까. FP클라우드 대표 강사 이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과 2시간 정도 걸쳐서 백지로 풀어보는 법인 영업 설계도라는 주제로 가지고 우리 FP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인 영업을 하고자 하는데 도대체 어떤 그림을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죠. 밖에 보면은 기업 영업이나 법인 영업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컨셉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만 익히려고 하더라도 굉장히 복잡하고 내가 과연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업 영업, 법인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무타한 이슈라든지 지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본 과정을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법인 영업을 통해서, 기업 영업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금융상품들, 뭐 보험상품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갖춰야 될 인프라든지 아니면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백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17년도에는 그 기업 영업, 법인 영업을 하기 위한 뭐 아주 기초적인 교육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들 생각하지 마시고 개인 재무 설계를 하는 것처럼 기업도 마찬가지로 재무 설계가 필요하다는 측면으로 접근하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느 누구 CEO를 만나더라도 그런 분들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과정의 학습 개요는요. 법인 영업을 통해서 우리가 취급할 수 있는 보험 플랜들, 그러니까 보험 상품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그런 것들을 첫 번째 시간에 알아보고 두 번째 시간에는 법인 영업을 위해서, 기업 영업을 위해서 필요한 컨셉이라든지 개념이나 인프라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갖춰야 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FP 클라우드에서도 제휴된 오프라인 교육들이 지금 11월, 12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인기가 계속 좋아지고 학습자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다 보니까 오프라인에서도 이제 만나고 있으니까 홈페이지 통해서 어떤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셔가지고요. 오프라인에서도 많이 같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과정을 통해 가지고요, 기대되는 효과는 법인 영업을 통해서 우리가 취급할 수 있는 금융상품, 특히나 보험상품들이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해보고, 두 번째는 법인 영업을 통해서 우리가 구축해야 될 인프라나 네트워크들이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법인 영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FP님들은 기업의 어떤 그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에 좀 치우치는 경향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약간 좀 벗어나서 기업도 사람이 운영하다 보니까 기업과 사람이라는 걸 좀 나눠서 좀 이해를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법인 영업이나 기업 영업을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런 그림을 하나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상자같이 생기긴 했지만 이거를 기업이라는 어떤 무형의 인격체라고 한번 보고요. 이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을 우리가 흔히 CEO나 아니면 대표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대표님이 운영하고 있는 이 기업을 우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업 영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업, 다른 말로 무형의 인격체, 이렇게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사장님이 운영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람과 똑같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유기적으로 성장을 하고 또 매출을 일으키고 그걸 통해서 이윤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는 먼저 이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이 사장님 입장에서 좀 접근을 해봤습니다. 자, 이 사장님이 기업을 운영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뭘까요? 결국은 이 사장님도 기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건 바로 돈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업에도 마찬가지로 돈이 필요하겠죠. 그죠? 자, 이 기업에서도 돈이 필요합니다. 매출을 일으키고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 거죠. 기업의 입장이나 사장님의 입장 똑같이 돈으로부터 접근을 해 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장님이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건데, 우리가 개인들한테 컨설팅을 해주는 걸 재무설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재무설계를 해주기 위해서, 재무설계라는 걸 해주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 뭘까요? 자, 재무설계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 바로 이 사장님의 개인적인 정보죠. 그죠? 이 정보를 통해서 알고자 하는 건 뭘까요? 돈을 벌어서 남기고 나중에 자산을 증식시켜야 되니까 결국 돈을 쌓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 재무설계에서 필요한 거는 이 사장님이 벌어들이는 수입과 지출을 비교를 해서 결국은 남는 돈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그죠?
이 잉여 자금을 가지고 무슨 뭐 준비를 한다든가 이런 측면을 걸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법인 컨설팅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 사장님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소득을, 그러니까 수입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잉여 자금은 뭘로 만들 거냐? 사장님 입장에서는 근로소득이라는 게 있고 또 다른 한편은 뭐냐면 이익이 있으니까 그걸 남겨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배당이라는 소득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장님 입장에서는 근로소득으로 할 거냐 배당소득으로 할 거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컨설팅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근로소득보다는 배당소득이 조금 더 이자적인 측면에서 세율적인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배당소득으로 좀 나누어 주자. 자, 그러면 이 잉여 자금이 생겼을 때 이걸 통해서 우리 사장님은 뭘 하고 싶으실까요? 나중에 좀 편안하게 살고 싶죠. 그래서 이 잉여 자금을 통해서 개인 재무 설계를 하면 결국 나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상품들로 구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망에 대비한 종신보험이라든지 아니면 이분의 노후를 준비를 해야 되니까 연금보험, 그 다음에 가끔은 이제 투자성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변액보험을 취급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잉여 자금을 가지고 우리가 취급할 수 있는 이런 상품들을 흔히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사장님이 나중에 돈이 필요하실 거니까 나중에 퇴직금을 만들어주는 퇴직 플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사망보장이 필요한 거는 사장님이 사업을 운영하시다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면 가족들이나 아니면 경영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유족 플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죠? 유족 플랜. 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돈만 가지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누군가 같이 동업자가 생기죠. 동업자에 대해서도 유사한 플랜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동업자 플랜. 그래서 요런 유형을 해주기 위해서 상품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상품들을 우리가 취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사장님의 개인 재무 설계로 들어갔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취급할 수 있는 금융 상품들이 이런 상품들을 통해서 결국 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상품적인 접근이 아니라 이 사장님의 개인적인 인생의 접근을 가지고 시작을 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사장님한테는 이런 게 필요한데 정말 고마운 거는 뭐죠? 이 사장님께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누가 돈을 내줄 수 있나요? 기업이 돈을 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업, 즉 회사에서 돈을 내고 가입을 하는 보험 상품들이기 때문에 법인 플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개인 돈이 아니라 회사 돈을 가지고 이런 플랜을 준비를 하고 나중에 퇴직하시거나 돌아가시게 되면 그런 자금들이 가족들한테 돌아가거나 아니면 회사를 정상화시키는 대로 사용될 수 있다는 측면이죠. 자, 그래서 사장님한테는 기업이라는 특수한 직업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시지만 결국 이 사장님한테는 개인 재무 설계가 필요하다. 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사장님한테 필요한 거는 결국 돈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사장님과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 누가 있죠? 바로 직원들입니다.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직원들이 있겠죠. 그죠? 이 직원들을 위해서 사장님이 해야 될 것 아니면 하고 싶은 거 이런 건 뭘까요? 결국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죠. 복리후생적인 측면, 물론 급여를 더 많이 받고 싶은 직원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사장님 입장에서는 직원들한테 생색도 내지만 그걸 통해서 세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혜택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걸 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게 금융상품 중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직원들을 위해서는 퇴직연금이나 퇴직금 제도 같은 것들을 준비를 해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혹시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보장 혜택을 줘야 되기 때문에 단체 상해보험 같은 것을 가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직원 입장에서는 안심하고 회사에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로열티가 올라갈 거고요.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런 보험들이 경비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세가 절감되는 효과도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있습니다.
직원들을 위해서는 퇴직연금이라는 거를 가입을 해서 나중에 퇴직시를 대비를 하는데, 그러면 임원들은 뭘 할 거냐는 거죠. 임원들은. 자, 그래서 사장님 입장에서는 퇴직 플랜으로 들어간 거고요. 직원들 입장에서는 퇴직연금이라는 걸로 가입이 된 거죠. 뭐 다들 아시겠지만 퇴직연금과 이렇게 퇴직 플랜을 준비하는 것들은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훨씬 이 부분이 나중에 갔을 때 유동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임원들이나 CEO를 위해서는 이런 퇴직 플랜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직원을 위한 보험, 그리고 임원들과 사장님들을 위한 보험이 좀 구별이 되는 거죠. 자, 벌써 보면 우리가 취급하는 상품들이 여러 가지인데, 아, 기업과 이런 식으로 연관이 되는구나라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과정 제목을 설계도라는 그런 의미를 좀 부여해 봤습니다. 자, 나머지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사장님이 계셨고 직원이 있으니까 이 기업 있죠? 눈으로 보여지는 그 기업, 회사. 자, 이 기업과 회사는 참 재미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인적인 그 CEO의 개인 어떤 그 정보를 알았던 것처럼 이 회사에 대한 정보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맨 먼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게 이 기업이 어떤 형태의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제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생산을 하고 있는 회사일 수도 있고, 유통을 하거나, 아니면 도소매 업종일 수도 있고, 수출을 하는 업체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잘 안 보이시겠지만 마지막에 전체적으로 다 그려진 그림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 면을 다 드릴 거기 때문에 조금 안 보이시더라도 너무 답답해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의 어떤 형태에 따라서 제조나 생산, 유통 이런 걸 하려면 사무실 이외에 다른 공간이 필요합니다. 뭐 제가 그림을 잘 그리는 편은 아닌데, 뭐 예를 들어서 경기도 인근이나 지방 소도시에 약간 좀 도심에서 떨어진 이런 것들이 있죠. 보통 보면 공장, 창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야, 이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플랜이 필요합니다. 자,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화재보험입니다. 아, 우리 FP님들 이 상품 자체가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하는 걸 느끼실 건데, 자, 화재보험이 있을 수 있고요. 회사의 규모가 상당히 큰 데는 손해보험 중에 패키지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화재보험과 비슷한데 화재보험 이외에 배상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다 묶어서 한꺼번에 해주는 종합보험이다 보니 패키지라는 형태로 쓰는 거고요. 유사한 상품 중에 동산종합보험이라고 있습니다. 자, 동산종합보험은 말 그대로 동산입니다. 동산, 움직일 수 있는 자산의 금액이 큰 회사들은 동산보험을 할 수도 있고, 자, 업종에 따라서 배상 책임들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업체가 운송업체라고 하면은 물건을 옮기면서 발생하는 어떤 위험에 대해서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회사의 어떤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추천할 수 있는 금융보험 상품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좀 안타까운 사실 중에 하나는 많은 분들이 이제 기업 영업을 하고 계시는데, 기업 영업을 하고 계시면서 이런 손해보험 쪽에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상품들이나 아니면 리스크 플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안 가진다는 거죠. 예, 좀 뭐 번거롭기도 하고 잘 모르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 기업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리스크 관리죠. 리스크 관리. 사장님 입장에서는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이 회사의 가장 큰 자산이 되는 거는 대표적으로 보면 이 공장이나 아니면은 물건들을 담보로 하고 있는 창고, 이런 것들 안에 들어가 있는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들, 이게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리스크를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손해보험 쪽에서 취급하는 이런 상품들도 다양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거의 의무보험인 쪽이 많습니다. 의무보험으로 가입해야 되는 물건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금융상품들, 보험상품들은 가입을 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누구한테 가입을 할 거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크 플랜을 이야기하는 FP님들한테 가입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자, 그래서 오른쪽 면은 지금 비어 있는데 왼쪽 부분은 우리가 지금 취급할 수 있는 금융상품들, 보험상품들로 채워져 나가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려 볼까요?
자, 기업 입장에서는 제조나 생산, 유통, 도소매, 수출 이런 업종이 있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회사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 반드시 뭐가 있을까요? 우리 FP님들 좀 복잡하다고 잘 취급을 안 하시고 어려워하시는 거 바로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자, 예를 들어가지고 제조업종이나 생산, 유통업종 같은 경우에는 임원이나 CEO들이 타고 다니는 승용차가 있는 거는 당연할 거고요. 그 다음에 물건을 많이 이송을 해야 된다. 그러면 큰 트럭이나 이런 차량들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리스크를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자동차 보험도 취급을 우리가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들은 뭐 기업 자동차 보험이나 법인 자동차 보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의무 가입이잖아요. 그죠? 자, 자동차 보험은 의무 가입이기 때문에 매년 1년에 한 번씩 가입을 해야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가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문제가 아니라 누구한테 가입을 할 거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FP님들 자동차 보험 하면은 사고 났을 때 굉장히 귀찮거나 번거로워서 하기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요. 자, 법인에서, 회사에서 자동차 보험 같은 것을 취급하는 부서는 어딜까요? 보통은 관리부서나 아니면 재무부서, 총무부서, 어떤 곳은 또 인사부서에서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런 자동차 보험을 회사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직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 경험상으로도 법인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 담당하는 직원이 사고가 나게 되면 대부분은 처리를 합니다. 처리를 하고 정말 복잡하게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사고가 분쟁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한테까지 연락이 오기도 하죠. 자, 그렇지 않고서는 법인 자동차 보험은 대부분 그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처리를 한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번거롭지 않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CEO라는 어떤 개인적인 부분에서 출발을 했는데 CEO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봤더니 CEO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도 있고요. CEO 본인이 있고 직원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 일터 기업이라는 유형의 어떤 목적물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리스크 관리적인 측면에서 이 모든 부분들을 취급해 줄 수 있다면 물론 뭐 소득 창출도 되긴 하겠지만은 CEO나 이 기업에 나를 알리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 FP님은 총괄적으로 다 관리를 해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직원과 관련된 리스크 플랜 중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퇴직보험이나 퇴직연금이나 단체 상해보험 같은 것을 만약에 추진해서 계약을 체결한다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단체 상해보험이나 퇴직연금 같은 걸 가입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직원에 대한 정보가 나오죠. 뭐 우리 FP님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주민번호가 일단은 수집이 되기 때문에 상령일 정보가 나올 겁니다. 자, 난 단체 상해보험을 가입을 시켰는데 상해일 정보를 내가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한테 개인적으로 터치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도 특정한 주기별로 해서 세미나라든지 아니면은 그 가입자들에 대한 안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기적인 세미나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 상해보험이나 퇴직연금을 가입하게 되면 세미나까지도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 FP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바로 프로스펙팅이라면서요. 그 풀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힘들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거 아닐까요? 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FP님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한테. 법인 영업을 하러 갔습니다. CEO하고 실컷 얘기를 했더니 지금은 좀 힘든데 나중에 하면 안 될까? 우리 다음 달에 자동차 보험 갱신이 되는데 자동차 보험이라도 이번에 한번 할 테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내가 자동차 보험 해야 할까요? 하십시오. 하셔야 합니다. 하시면은 어쨌든 자동차 보험 매년 1년에 한 번씩 갱신이 되기 때문에
갱신되는 시점에 한 번씩 사장님과 만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생기고요. 자, 두 번째, 혹시라도 이 회사에서 사고가 나서 사고 처리를 도움을 줄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왼쪽 부분은 우리가 취급할 수 있는 어떤 금융상품, 특히나 보험상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드렸고, 두 번째 시간에 진행할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쪽 영역은 이제 기업 영업을 하기 위해서, 법인 영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프라나 아니면 시스템, 네트워크 이런 게 뭐가 있는지를 이제 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주변에서 많이 들었던 기업 영업을 하기 위해서, 법인 영업을 하기 위해서 저거는 내가 들어봤어 하는 이야기들과 그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인프라나 네트워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처음에 우리가 기업이라는 어떤 무형의 인격체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무형의 인격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은 결국 사장님이더라는 거죠. 자, 사장님은 직업이 사장님인 거죠. 그죠? 직업이 사장님인데 이분도 개인적인 재무 설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요? 이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돈 벌어서 잘 굴리고 자산을 키워서 나중에 조금 더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그럼 개인 재무 설계를 해주려고 하면은 정보가 필요하게 되는데 정보가 필요한데 정보를 통해서 뭘 할 건데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자고요. 부동산 100억이 있으니까 이거를 뭐 상속할 거야, 증여할 거야, 절세할 거야 이런 거 말고 아주 기초적인 거. 벌어들이는 것과 쓰는 거를 확인해 가지고 남는 돈이 있는지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잉여 자금을 가지고 뭘 할 건데 이분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퇴직하게 됐을 때 퇴직금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은 혹시라도 일찍 돌아가시게 됐을 때 가족들이 걱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족들에 대한 준비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장님의 소득은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로소득과 배당소득. 이거 둘 중에 어떤 게 더 유리한데 세법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세금을 적게 내는 소득을 좀 만들어줘야 그걸로 잉여자금을 만들어서 이런 플랜들을 가입할 수가 있다. 동업자 플랜, 유족 1호금 플랜, 그리고 퇴직 플랜. 이런 것들이 법인 영업하는 분들이 이야기하던 것들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누가 내준다고요? 법인에서, 회사에서 내주니까 더 감사한 일이죠. 퇴직할 때 받아가면 되니까. 사장님 밑에 일하고 있는, 같이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아프거나 다치거나 이랬을 때 뭔가가 필요하죠. 퇴직금도 필요하고. 그래서 단체상해 보험이나 퇴직연금 같은 거를 제한을 할 수가 있고 직원들은 퇴직연금을 하지만 임원과 CEO들은 퇴직 플랜이라는 걸로 하자. 왜? 그게 더 그분들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세한 거는 또 공부를 하시거나 2017년도에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좀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눈에 보여지는 이 회사 덩치 그리고 창구나 공장 같은 것에 대한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 플랜이 필요하고 법인에는 자동차들이 많으니까 자동차 보험도 취급하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보험 상품으로 접근하지 말고 이 사장님을 중점으로 해서 이 사장님이 필요한 것들과 그리고 직원들이 필요한 것들 그리고 회사를 잘 성장을 시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리스크 관리적인 플랜에서 봤을 때 우리가 취급할 수 있는 보험 상품들은 너무나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1교시를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2교시에는요, 지금 우리가 정리한 이런 보험 상품들 말고 법인 영업을 하기 위해서 옆에 계시는 잘하는 그 법인 영업을 전문으로 하는 FP님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이슈나 컨셉들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걸 해줄 수 있는 인프라나 네트워크를 어디서 만들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시에 만나 뵙겠습니다.